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설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심으세요. 오늘부터 여러 해 나누어 제가 김경희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경희 부활 제1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저의 유튜브 태영호 TV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 좋지 않아 다들 정말 힘드실 때인데 1월 21일 화요일부터 27일 월요일 이 한 주일 동안에 26분이 제 유튜브 태영호 TV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원해 주신 분들의 성함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인 선생님, 응원합니다. 선생님. 어떤 분들은 성함을 보내오지 않고 이렇게 응원합니다 라고 고무 격려해 주는 글을 보냅니다. 그 다음 이한 선생님, 강규 선생님, 박진 선생님, 신호 선생님, 김천 선생님 힘내세요 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자유시민 선생님, 최숙 선생님, 권은 선생님, 박경 선생님, 김진 선생님, 김숙 선생님, 박자 선생님, 오길 선생님, 홍순 선생님, 윤희 선생님, 김원 파이팅 선생님, 재정 선생님, 최용 선생님, 석문 선생님, 구건 선생님, 강훈 선생님, 자유조선 선생님, 자유조선 이름으로 보내오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혹시 지난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공격하고 지금은 김한솔 씨를 돌봐주고 있는 그 자유조선 단체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박호 선생님, 웅원 선생님, 어떤 분은 웅원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이번에 후원해 주신 분들 속에 3,000원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대단히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분은 하루 종일 파지를 주셔서 번 돈을 다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받아놓고 보니까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후원의 힘을 얻고 태영호의 연속 시리즈 김경희의 부활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경희 부활 제1회 김씨 왕조 숙청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김정은이 25일 설 명절날 북한 주민들에게 갑자기 자기 고모 김경희가 살아있다는 걸 깜짝 공개한 사실을 보도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한 언론뿐만 아니라 북한의 신문과 중앙TV도 김경희가 남편인 장성택이 처형된 지 6년 만에 이렇게 다시 건재한 모습으로 나타난 장면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김정인의 고모 김경희가 공개 등장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어서 남과 북의 언론들이 크게 떠드는가라고 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북한이라는 나라 아닌 나라의 정치 체제상 구조성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죄 기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애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 쓰레기 장성택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하는 하늘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신적 사랑을 배신하고 천인공노할 반역행위를 감행하였다. 열광적인 환호로 끌어번질 때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순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들을 자아냈다. 어디 굿다운 놈이 당과 수령의 영도권을 빼앗겠다고 이렇게 피눈이 돼서 날뛰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인민생활에 준 피해는 또 얼마나 막대합니까? 정말이지 그놈은 지갈 길을 갔습니다. 1심 단결에 시를 쓰려고 한 이 역종 패당이야말로 정말 사형도 가늠합니다. 정말 갈기갈기 찢어서 역사의 어물장에 내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 일당을 숙청함으로써 당 안에 새로 싹트는 위험천만한 분파적 행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기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세상을 둘러보면 여러 가지 정치 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압축해 보면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정치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국가 정상을 국민들의 비밀 투표를 통해서 직접 뽑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나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국가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이걸 보고 인민민주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라는 건 국민들이 비밀 투표의 방식으로 자기 정상을 뽑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당 지도부에서 지도자를 먼저 선출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창동하는 형식입니다. 사실 인민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한국 대학들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정치학 개론, 이 과목을 보면 북한을 이런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인민민주주의 국가들 부류에 포함시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학문적 접근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문은 학문이라는 순수성에서 복종해야지 여기서 벗어나 이념화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입헌 군주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보면 군주가 세습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지만은 실질 권한은 내각 총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하면 일본, 영국, 말레이시아 등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정치 구조를 가진 나라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속합니다. 네 번째가 봉건적인 왕조를 유지하는 나라들인데 주로 이슬람권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구조를 다 들여다봐도 북한처럼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라면 적어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당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세습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명칭을 보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공화제를 표방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가문 세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세습이라고 하지 않고 백두혈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화제, 입헌군주제, 봉건, 왕국, 인민민주주의 공화제 등이 다 있지만은 혈통공화제라는 정치 형태는 아마 북한이 처음이고 마지막일 겁니다. 그런데 혈통제라고 하면 서열이 명백해야 됩니다. 만약 서열이 명백하지 않고 아버지 결심에 따라서 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저 아들이 될 수도 있다면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조조선 역사도 이것 때문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즉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실 공산주의 역사를 뒤돌아봐도 이렇게 대의를 이어가면서 권력을 놓고 집안 내에서 싸움이 일어난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때에는 김정일과 삼촌 김영주, 또 김정일과 이복 형제 김평일, 계모 김성애 사이에 싸움이 있었고 김정은 때에 와서는 고모부 장성택, 이복형 김정남이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씨 집안 싸움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안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남편과 아내가 한편이 아니라 갈라선다는 겁니다. 김정일이 자기 삼촌 김영주, 자기 아버지 김일성의 부인 김성애 형제들, 김성애가 난 자식들인 김평일, 김영일, 김경진을 격가지로 칠 때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집안 싸움을 말렸어야 할 김일성이 장남인 김정일이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은 갈기갈기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 김일성이 눈을 크게 뜨고 있었기 때문에 살육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때에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였던 김경희가 남편인 장성택의 편에 섰을까요? 아니면 조카인 김정은의 편에 섰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카가 자기 남편을 죽이는데 박수칠 여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특히 권력이 이미 조카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조카의 발밑에 빨리 납작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장성택이 처형된 후 지난 6년 동안 김경희가 보이지 않자 외부에서는 김정은이 김경희를 독살시켰다. 아니야, 김경희가 자살한 거야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경희의 등장으로 김경희 신병 이살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노동신문과 중앙TV에 나온 김경희의 모습을 보니까 멀쩡합니다. 예. 아마 북한 주민들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경희가 살아 돌아온 걸 보고 귀신이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아마 TV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면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장성택 처형 시 김경희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이 목이 날아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조카에게 액을 복골했는데도 조카가 고모부를 죽였을까요? 그러면 또 남편이 목이 날아나는 후에 김경희는 조카 김정은과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요? 자기 남편을 죽인 조카와 저렇게 설날에 나와서 공연을 관람하면서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김경희가 과연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자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김경희 부활을 보시면 이러한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장성택 일당이 수청되던 2013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북한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당시 김정은, 장성택, 김경희 이 세 사람 사이의 삼각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이 삼각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현 북한 내부를 진단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경희 부활 제2회를 기다려 주십시오.